안녕하세요. 우티 쇼트의 우찌입니다. 오늘은 노트북 앞에 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샵 보정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로우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로우로 찍으면 좋은 점, 그리고 로우로 찍으면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3개를 종합적으로 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로우는 좋다, 그래서 로우로 찍어라, 그래야 사진을 많이 늘 수 있다, 나도 많이 늘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가 정작 로우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무실을 구하면서 이제는 리뷰뿐만 아니라 정말 사진이나 영상에 관해서 좋은 정보들의 컨텐츠를 많이 제작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사무실을 구했기 때문에 저번 주부터 열심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거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로우 보정은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로우가 좋은 건 알지만 저는 보정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JPG로 찍겠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영상 끝에서는 로우로 막 엄청난 것을 만든다 라기보다는 로우 보정을 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정을 잘 하는 건 아니라서 아는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바로 들어가 보죠. JPG로 찍은 사진을 열게 되면 바로 사진이 열리지만, 로우로 찍은 사진을 열게 되면 로우 창이 열립니다. 열어볼게요. 열리게 됐죠. 하나하나 다 보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순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구도 잡기, 두 번째는 사전 설정 이용하기, 세 번째는 클리핑이나 노출, 화벨, 명료도 등등 기본 툴들을 이용해서 보정하는 방법, 그 다음 네 번째는 곡선, 다섯 번째는 색, 여섯 번째 토닝 분할, 일곱 번째는 색수차, 여덟 번째는 비네팅, 아홉 번째는 색 보정 프로세스, 열 번째는 나머지 각종. 전체적으로 지나가면서 가볍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깊게 들어가면 영상이 길어지기도 하고 그 수준까지의 지식은 없기 때문에 경험해온 정보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있으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찌! 소니 A7R3 고해상도 바디죠. 1635f2.8 GM 렌즈로 촬영됐습니다. 50mm나 85mm나 망원단에서는 저는 진행을 잘 하진 않는데, 광각단의 렌즈를 이용할 때는 특유의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도나 왜곡을 먼저 잡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변형 도구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요렇게 수직, 수평, 회전, 조행비 많습니다. 건드려 볼게요. 그냥 말 그대로예요. 수평, 회전, 종행비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상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건들지 않을 겁니다. 다 그대로 둘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오토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 사진을 분석을 해가지고 왜곡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눌러볼게요.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잡고 나니까 왜곡이 충분히 보이죠. 전후를 보는 거는 P를 누르시면 돼요. 자, 전, 후, 전, 후. 제가 이거를 제일 먼저 하는데 안 하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간중간 색 보정을 하면서 전후를 보여드릴 건데 왜곡이 있는 거 없는 거 보면 보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 제일 먼저 할 거, 저는 하지 않지만 로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겁니다. 여기 보면 사전 설정이라고 있죠. 포토샵 내에서 로우 보정을 할 때 클릭만 하면 그렇게 만들어지게끔 적용값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눌러볼게요. 밝은, 고대비, 대비가 높다는 얘기죠. 매트, 이런 내용, 저포화도 대비, 터키, 따뜻한 대비, 이런 것들 다 눌러보시면은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만 눌러서도 굉장히 예쁜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안 맞지만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에는 프리셋 하나만 넣어도 굉장히 예뻐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대비를 눌렀죠. 그리고 여기로 돌아와 보잖아요. 이렇게 정보값들이 다 저장이 됩니다. 따뜻한 대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다음에 따뜻한 대비를 만들 때 이것들을 보면서 조금 따라하면서 응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르고 난 뒤에 따로 보정할 수 있어요. 나는 검정색을 너무 올리긴 싫어, 나는 0으로 하겠어,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이용을 하진 않고요. 그냥 이런 게 있고 사전 설정이 이런 색들은 어떻게 입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 들어갈 거는
제일 중요한 기본이죠. 기본에서 거의 모든 거를 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우 파일 같은 경우는 화이트 밸런스가 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의 정보만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일광, 흐림, 음영, 텅스텐, 형광 이렇게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저는 원본 값으로 두고 포토샵 내 기능인 흰색 균형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해가지고 사진 내에서 흰색이 있다면 흰색을 누르시잖아요. 포토샵에서 생각하는 이게 최적의 화이트 밸런스다. 조금 더 좋아졌잖아. 포토샵에서 생각하는 화이트 밸런스는 이거라고 나와요. 그럼 이거대로 가는 거야. 그 다음 밑에 여기 보면은 흰색 계열과 검은색 계열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표현을 할 때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로 표현을 하면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상으로 최대한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뽑기 위해서 클리핑 작업이라는 걸 해줍니다. 검정 계열의 마우스를 두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누르잖아요. 모든 게 흰색으로 변하면서 뭔가 점들이 생겨요. 여기 점 생긴 곳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바지단 쪽인데 검은색이 표시가 되고 그 위에는 노란색이 표시가 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색칠이 된 거는 그냥 블랙이다. 색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고 조금 올려주면은 그 날아간 그 검은색 디테일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Alt를 누르고 눌렀더니 조금 많이 날아간 거예요. 지금 여기 표시된 거는 흰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른 상태에서 조금 꺼보면 조금씩 작아지는 게 보이죠. 무조건 이거 없어질 때까지 해라.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기 좋게끔 하면 됩니다. 그래도 프로그램에서 잡아주는 정보값대로 가면 실패는 잘 하지 않으니까 저는 요 정도까지 내려가 볼게요. 전후를 보면 요렇게 조금 날아간 부분이 여기였는데 잘 모르겠지만 살아난 것 같아요. 조금씩은 살려줬어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사진이 조금 어두우니까 어두운 영역을 올려서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줬습니다. 밝은 영역도 이 부분을 조금 낮춰가지고 파란색 색을 좀 넣을 거라서 요렇게 조금 더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텍스처, 명료도, 안개 현상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건 지금 2020년 버전 포토샵 CC고요. 2018년인가 2019년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을 이용해 주시면 업데이트되는 좋은 정보들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으실 겁니다. 우찌! 텍스처는 뭐냐면 글자들을 조금 더 선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해보니까 인물도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과하게 사용을 하진 않지만 조금씩은 사용을 합니다. 명료도는 예전에 이거를 막 강하게 올려가지고 보정을 하는 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은 만화 같은 게 있고 피부 같은 부분에 망가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사용을 잘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개 현상 제거는 습기가 많은 날에 만약에 카메라에 습기가 찼다, 안개가 좀 있다, 그런 것들을 대비를 높이면서 좀 없애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것도 크게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넘어가 보면 톤 곡선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죠. 자, 딜리트를 누르면 원래로 돌아오고요. 이게 노출을 올리셔도 됩니다. 밝아지죠? 노출을 올려도. 요 곡선으로 하면 좀 더 좋은 건 뭐냐면 여기가 어두운 영역이고 여기가 밝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밝히고 싶은 곳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곡선을 이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RGB로 할 수도 있지만 빨간색, 파란색, 녹색, 파란색만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수중 보정을 할 때는 10m권에서 빨간색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올려서 보정을 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RGB를 건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매개 변수 있죠. 나는 잘 모른다. 여기서 요것만 건드리십니다. 밝은 영역을 나는 좀 내리겠어. 그러면 기기에서 알아서 해줘요. 밝은 영역을 내리겠어. 내려가죠. 그냥 너무 내리니까 이상해지죠. 그리고 나는 어두운 영역만 조금 더 올리고 싶어. 요런 식으로 곡선이 움직이는지도 보이죠? 다 돌아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씩 만지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점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저는 화사하고 밝게 보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올렸어요. 아까 어두운 영역을 많이 올리면서 머릿결에 검은색 디테일이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쪽 대비가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비를 조금 더 줘도 되지만 곡선에서 어두운 영역을 조금 이렇게 내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낮춰주고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은 저는 보통 이렇게 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까지만 한번 볼게요. 전, 후, 전, 후.
이 정도만 해도 원본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건들 수 있는 게 조금 더 있습니다. 그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선명 효과랑 노이즈 감소에 대한 부분인데, 선명 효과는 저는 밖에 나가서 보정을 하는 편이에요. 거의 만지진 않고요. 밤에 찍은 사진 중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사진이 있다 그러면은 요것들을 조금씩 올리면 요쪽 부분들이 약간 이렇게 흐려진 거 보이시죠? 근데 디테일도 뭉개지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진 않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 볼게요. HSL 조정입니다. 빨간 거, 주황 거, 노란 거, 녹색, 아쿠아 이거를 개별로 다 만질 수 있습니다. 채도 마찬가지, 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황색으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물톤이 주황으로 많이 잡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다이버라서 몸이 조금 탔어요. 저도 조금 어두운데 여튼 광도는 뭐냐면 빛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황색의 빛의 양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낮추면 전체적으로 빛이 사라지고 올리면 빛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채도는 다들 아실 거예요. 낮추고 올리고. 색의 진함이라고 보시면 되죠. 색조는 뭐냐면 색깔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주황색을 요렇게 갖다 놨더니 사람이 갑자기 빨간색이 되고, 요렇게 갔더니 갑자기 노란색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조금씩 만져보면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광도, 피부색을 조금 화사하게 피부톤만 조금 올려주고 싶습니다. 하늘 부분과 바지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 계열과 초록 계열이 거의 대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계열을 빼면 굉장히 시네마틱한 느낌이 지금 나지 않나요? 전, 후, 초록색 이렇게 빼버리면, 저는 이런 보정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알려드릴 거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보정을 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보정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초록색 부분이 조금 밝은 것 같아. 빛을 죽여볼까? 이렇게 죽여보는 게 좋겠어. 노란 계열도 한번 만져볼까? 이렇게 다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봐서 괜찮다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보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늘 색깔을 그냥 파란색이 아니라 조금 더 청량한 하늘색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고, 인물이 타가지고 약간은 구릿빛이 도니까 조금 달라지죠. 여기는 빨간 느낌이 강한데 이렇게 주황색의 톤이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변했다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랑 다르게 화사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다 만져보는 거예요. 아쿠아 계열을 건드렸더니 아무것도 없죠. 그럼 여기선 아쿠아 계열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잡힌 거를 이렇게 보정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강도를 좀 줄여볼까? 그러니까 하늘이 좀 살긴 하는데 이상해지죠. 그래서 과한 거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적당히.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토닝 분할이라고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에 색을 좀 주는 건데, 저는 이걸 사용을 잘 못하겠어요.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오렌지 틸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두운 영역에 파란색을 좀 주고, 요런 식으로, 그리고 밝은 영역에 주황색을 조금 줘가지고 오렌지 틸의 느낌을 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로우 안에서는 조금 만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균형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안 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가끔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렌즈 교정을 들어가면은 좋은 렌즈들, 고급 렌즈들 설명을 할 때 색소차 관련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렌즈 특성상 밝은 조리개에서 초록색이나 보라색으로 조금 변하는 색소차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차를 보정을 하는 건데 잘 안 보이네. 자, 여기 초록색 보이시죠? 요거 초록색, 녹색 비율을 이렇게 조금씩 빼면은 보정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색수차라고 할 것은 딱히 요렇게, 이거는 하늘에 조금 더 묻어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를 보정할 때 요렇게 보라색 비율을 건드리셔가지고 요거를 좀 올리시면 색수차가 사라지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여기 왜곡 또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걸로 만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거를 잘 만지진 않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효과인데, 그레이는 필름 효과 있죠. 줘버리면 이렇게 짜글짜글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비네팅입니다. 조금 뭔가 집중하는 느낌을 낼 때 비네팅을 주긴 하는데, 이렇게 주고도 중간점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원형률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건 지금 가볍게 넘어가고 있는데, 가볍게 넘어가지 마시고 로우 보정을 할 때 하나하나 다 만져보세요. 아, 중간점은 이거고 원형률은 이거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보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이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때까지 보정을 다
해왔거든요. 그 다음 많이 하는 거는 여기 있는 프로세스 보정입니다. 요게 조금 재밌어요. 좀 움직이면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럿에서 많이 보던 그런 색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로 좀 더 넘어갔더니 요것도 마찬가지. 조금 더 영화 같은 느낌이 강해졌죠. 이게 너무 예쁘다. 이거를 바꿨더니 피부가 갑자기 빨간색이 되어버렸네? 그래도 여기 HSL 보정에서 피부색만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황 계열에 가서 다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피부색으로 가고 조금 더 주게 되면은 아까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180도 느낌이 달라졌죠. 근데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러면 또 초록색을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이건 더 비현실적으로 바뀌었죠. 약간 요렇게 내려가서 덜 비현실적이면서 영화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게끔 보정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만져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요것도 지금 빨간색 날라갔죠. 이게 에픽 효과에서 많이 보이는 건데 살릴 수 있을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네. 밖에서 또 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정도로 하고 여기서 요렇게 만져도 다시 또 다른 느낌이 났어요. 맞죠? 영화 같구만. 어찌 저는 할 때마다 느낌을 조금씩 다르게 다양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런 색감도 조금 인기가 있구나, 이런 색감도 누구한테 해줬을 때 예쁘구나, 선호도나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할 수 있고, 내가 어디 막 작품을 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취미로 사진을 하기 때문에 내 스타일대로 보정을 한 것 가지고 조언을 구할 수 있지만 이게 정답이다, 이게 틀렸다, 그런 거를 논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자신있게 보정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보정이 됐으니까 그냥 이대로 갈게요. 여기에 있는 탭들을 다 만졌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릴게 요런 기능들을 말씀드렸는데, 자, 다시 변형 도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왜곡을 다시 잡아주고 들어왔더니 사진이 전, 후 이렇게 변경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더 만져보시면은 이런저런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레주에이티드 필터라고 있죠. 요걸 위에서 이렇게 끌고 내리잖아요. 초록색에서 시작을 해서 빨간색까지 효과가 입혀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늘이 너무 밝다, 하늘 부분만 지금 조금 더 색을 좀 빼버리겠다 하면은 여기서 요렇게 밝은 영역 빼면은 하늘 영역만 지금 색이 좀 빠진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요거 조정 브러쉬가 있습니다. 조정 브러쉬로 인물이 너무 어둡네, 인물 부분만 내가 조금 더 밝히고 싶어, 이렇게 해서 P 옆에 있는 요걸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요것도 다 만져보시면 돼요. 크기 여기 있죠? 패더 묻어지게 할 것인가, 2로 했더니 거의 동그라미가 없죠. 패더는 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게 좋기 때문에 얼굴 부분만 내가 조금 밝히고 싶네 하면은 약간 이렇게 끓는 거예요. 자, 끓여가지고 지금 어두워졌죠. 왜냐면 아까 위에서 내가 밝은 영역을 줄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0 노출값을 아주 약간 올려주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자, 전, 후 얼굴 부분만 약간 더 밝아지는 거 보이죠? 부분 보정할 때 팔 부분과 허리 부분이 어두우니까 한번 해보겠어,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기본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돋보기로 돌아오시면 되고요. 요거는 방사형 필터입니다. 그냥 동그라미 부분만 해가지고 이 부분만 내가 좀 밝히겠다, 아니면은 여기 뒤로 가가지고 바깥쪽 여기를 표시한 곳 말고 나머지를 밝히겠다, 이런 것들도 다 상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만져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실패도 해보고 이상하게도 보정을 해보시고 다 만져보세요. 취소하는 거 다시 딜리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 브러쉬도 취소를 하고 싶다, 여기 있죠? 무리하게 들어갔네요. 맞죠? 요거를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색으로 돌아오는 거고, 돋보기로 하면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보정을 끝내고 싶습니다. 완료, 취소가 아니라 이거 하면 제가 했던 거 다 날라가거든요. 이미지 열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JPG를 열었을 때 나오는 창이 뜨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정을 하면서 그 다음 또 피부 보정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팔 부분만 조금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8부분만 조금 나머지 보정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로우만 이용을 해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색 보정을 하면서 색감을 바꾸면서 선명도를 조절하면서 빛 조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만 응용을 하시면 이 사진에서도 정말 10가지 이상의 다른 느낌으로 보정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시간만 투자하셔가지고 거듭 실패를 하고 거듭 보정을 하다 보면은 나만의 스타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다 알고 만지는 거 절대 아니고요. 만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쁜 사진이 나오더라, 이런 정보들을 말씀드린 거고, 마음에 안 드시면 아 이렇게 보정하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에 드시면은 잘 따라 하셔가지고 그 다음 또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보정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40분입니다. 새벽 4시입니다. 찍기는 이제 찍었으니까 편집은 내일 하도록 하고요. 저는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다음 날도 행복하게 하루 보내시기를 우찌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시고 예쁜 보정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배 아파.